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이올로지 길라잡이 패트릭입니다. 이번 챕터부터 저희는 챕터 32번째에 나와 있는 챕터이고요. 이후에 배우시게 될 것들이 전부 다 동물인데 이 동물들을 한 챕터 5개 또는 6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배우실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오버뷰, 전체적인 개요를 이 챕터에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동물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들어가신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건 여기에 이 챕터는 커버 페이지에 아주 멋진 카멜레온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멜레온은 주변에 있는 색깔과 자기의 몸의 색깔을 똑같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런 카멜은 사실 움직임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약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죠. 이러면서 살금 움직여서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곤충 같은 자신의 먹잇감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먹잇감이 도망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서서히 움직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런 움직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후에 배우시게 될 동물체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뭔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 같은 거를 통해서 앞쪽에 먹잇감이 있는지를 보죠. 그러면 아주 끈적끈적한 긴 혀를 확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지만 잡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capture, 잡아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보통 우리가 동물에서 보이는 아주 주요한 특징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특징들 외에도 동물체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특징들을 잠깐 보죠. 여기 지금 코알라가 유칼립스 잎을 먹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동물체들은 헤테로트롭입니다. 즉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변에서 다른 생물체들이 만들어낸 영양분을 먹는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얘들은 고도로 발달된 조직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직으로 발달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머슬 셀, 근육세포예요. 이런 근육세포들이 모이면 절대로 신경 조직은 못 만듭니다. 누구만 만들죠? 머슬 티슈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근육 조직들만 만들죠. 이러한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조직들은 뒤에 바로 설명이 될 텐데 저희가 배 발생 과정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외배역, 엑토덤이라고 하죠. 또는 중배역, 메소더미라고 합니다.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엔도더미라고 하는 내배역과 같은 세 가지 배역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동물체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지금 한 2개 정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외배역, 그 다음에 안쪽에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내배역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게 배역이 3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뒤에 쭉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건 이러한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을 만들게 되고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organ system, 여기는 지금 digestive system이라고 하는 소화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발달된 organ system이라고 하는 기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능을, 특정한 기능을 좀 더 전문화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다이제스트 시스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하죠. 소화작용과 흡수작용 또는 배설이라고 하는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배변으로 내보내주는 작용까지 모두 다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부터 어디까지요? 항문까지 주와 연결되어 있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건 이러한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발달된 신경세포, 신경조직과 머슬셀, 근육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제일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근육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요. 신경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커버 페이지에 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특징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런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죠.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건 이러한 우리가 배우시게 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종속 영양, heterotrop이라고 하죠. 다른 동물체가 만들어낸, 다른 생물체가 만들어낸 영양분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는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세포성의, 죄송합니다. 진핵이겠네요. 진핵 생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발생 과정에서 배역이라고 하는 것들로 발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죠. 우선은 첫 번째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게 이러한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영양 방식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테로트롭이라고 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타가 영양, 즉 다른 생물체가 만들어낸 영양분을 소비하게 되는 친구죠. 이거와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식물에서 배우셨던 오토트롭이라고 얘기하고, 이 오토트롭이라고 하는 건 자가 영양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먹고 살 영양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체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건 이러한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세포의 구조나 그런 것들을 특수화시키게 되는 과정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나 또는 앞에서 배웠던 균류와의 차이점은 자신의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벽 성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앞쪽에 소개시켜드린 바처럼 셀룰로스, 식이섬유로 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동물세포, 저희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즉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보통 세포의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세포 외의 기질이라고 하고, extra, 외부죠. cellular, 세포 외부의 matrix라고 하는 세포 외 기질의 형태에서 세포의 모양이나 그런 걸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줄여서 저희가 ECM이라고 해요. 세포 외 기질을 얘기합니다. 이 ECM에서 아주 독특하고 많은 단백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백질은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식물이나 균류는 없습니다. 그런 단백질을 저희가 콜라겐이라고 하죠.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ECM, 세포의 기질에 많이 있어서 어떤 세포의 모양 같은 걸 잡아주고 있죠. 사실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콜라겐은 이걸 많이 먹거나 바르거나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ECM도 조금 여기서 줄어들게 되면서 주름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용도로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 이게 그렇습니다.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에 존재하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건 이러한 동물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의 reproduction, 생식과 development, 발생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들은 sexual reproduction, 즉 유성 생식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걸 저희가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수정란은 그래요. 아빠가 만들어낸, 즉 수컷이 만들어낸 스perm, 정자와 암컷이 만들어낸 egg, 난자가 합쳐져서, 즉 fertilization, 수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게 zygote라고 하는 수정란입니다. 세포 하나로 되어 있죠. 이러한 세포들이 수많은 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분화 과정, 배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독특한 몸의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이 과정을 제가 일반 생물학 1의 챕터 46에 배 발생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부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로 되어져 있고요. 수정이 되어지는 즉시 클리비지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체세포 분열의 한 종류입니다. 마이토시스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죠. 보시는 것처럼 세포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세포 분열은 굉장히 빨리 지속이 되어지는 그러한 난할 과정을 통해서 보통 A셀, 8개의 세포까지가 지속이 되어지게 되고, 8개의 세포까지가 저희가 뭐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potency라고 해서
전형성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형성능이 뭐냐면 이 세포 하나가 정확하게 하나의 개체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형성능이에요. 8개 세포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포 하나를 떼어내면 완벽한 개체 하나를 만들 수 있죠. 이 과정상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이 싹 갈라져서 위와 아래가 나눠지게 되면 이걸 저희가 identical twin이라고 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즉 8개의 세포 전까지는 전형 성능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 발생 단계에서 이게 2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면 그게 독립적인 객체가 되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조금 더 발생 과정이 지속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라스툴라라고 하는 이걸 저희가 포배라고 하거든요. 세포 분열이 무척이나 왕성하게 돼서 겉의 면을 갖다가 아주 조그마한 세포들이 다 채워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분열이 지속이 되어지면서 겉의 면으로 세포가 다 밀려나가게 되고 여기에 수많은 세포가 있게 되고 그 내부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걸 저희가 블라스토실이라고 해서 포배강이라고 합니다. 실이라고 하는 게 뒤에도 한번 소개가 되겠지만 빈 공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배 시기에 나타나는 빈 공간이다라고 해서 포배강이 되어지죠. 이 시기가 포배입니다. 포배가 있은 이후에 여기에 나와져 있는 그렇습니다. 블라스토포르. 포르가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배의 어떠한 구멍,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포배의 구멍 부분에서 함입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누가 되어지느냐 그렇습니다. archenteron이라고 해서 ant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이에요. 소장 대장할 때. arc라고 하는 게 고대란 뜻입니다. 원시 시대. 그래서 이거를 원장, 원시적인 장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을 만든다라고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함입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gastrulation, 낭배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낭배 형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gastrula라고 하는 낭배라고 하죠. 아까서 봤었던 포배강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안으로 함입이 되어졌으니까 엔도스perm이라고 하는 엔도가 아니거든요. 엔도더մ 죄송합니다. 엔도더m이라고 하는 내배엽이 생기고요. 바깥쪽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ectoderm이라고 하는 외배엽이 존재합니다. 이 색깔을 제가 조금 달리해서 표현할게요. 이렇게 내배엽과 외배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체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이배엽성 생물체라고 합니다. die가 2개죠. die, blow, blast라고 해서 배엽이 2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배엽성 생물체입니다. 배엽이 2개인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고도로 발달된 생물체들은 이 사이에, 즉 내배엽과 외배엽 사이에 층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층을 갖다가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부분쯤 되겠네요. 요걸 저희가 메소덤, 중배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배엽과 외배엽 사이에 배엽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러한 생물체들을 저희가 뭐라고 일컫느냐? 배엽이 3개다라고 해서 try가 3개죠. tryflow, blast라고 해서 3배엽성 생물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엽이 2개인 것보다는 3개 있는 게 훨씬 더 발달된 체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쉽게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메소덤, 엔도덤, 그 다음에 액토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내는 조직이 조금 특이합니다. 내배엽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몸체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관 같은 걸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배엽은 저희 가장 바깥쪽,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피부라든지 또는 nervous system, 즉 신경계통을 갖다가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배엽은 그거 외에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결합 조직 또는 근육 조직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메소derm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면 이제 뭐가 되냐, 뒤에 과정이 조금 그림상에 생략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organogenesis라고 하는 각각의 장기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조그마한 태아가 엄마 몸에서 만들어져서 10달 동안 엄마 몸에 있다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생식과 발생 과정입니다. 이 생식과 발생 과정에서 조금 더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부모님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nsect. 번호 한 번 눌러야죠. 곤충류가 그렇죠. 그래서 곤충류는 알에서 태어나서 larva라고 하는 유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유충들이 여러 번의 변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데, 변태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체와 비슷한 모양을 띠는 식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친구들도 역시 동물에 속하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네,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 이 다음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건 동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동물의 역사는 보통 5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5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뭘로 표현되어 있느냐? 제가 여기에 그냥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죠. 한 7억 년 전쯤에 의에 생성된 화석 안에서 어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유리화합물의 잔존물이 발견이 됩니다. 화석상에서. 아, 그러면 이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 조금 복잡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생명체가 분명히 그 전에 존재했을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화석상의 증거를 바탕으로 최소 5억 년 이상 전에 동물체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한 과정들을 찾아가는 것들에서 저희가 다세포 동물이 어떻게 해서 기원됐는지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체는 후편모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졌죠. 그래서 앞에 쪽에서 제가 오피스톨컨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모가 뒤에 있는 것들에서 발달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후편모류로부터 발달이 되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균류도 여기에서 발달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각각 진화가 되어진 다음에 최초로 나와 있게 되는 이러한 다세포성의 생물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코아노플라젤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 최초로 나오게 된 이러한 동물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아노플라젤레이트는 저희가 입금 편모류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입금 편모 충류. 말이 좀 이상해요. 입금? 저 2차 할 때 입금 출금? 그거 절대 아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라 얘기합니다. 깃, 입, 서 있는 거죠. 깃이 서 있는 거. 저희 여기 카라 세우면 깃처럼 세워지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입금이라고 하고, 사실은 fernal, 깔때기 얘기예요. 코아노라고 하는 게 깔때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깔때기처럼 보이세요? 요런 깔때기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flagellar라고 하는 편모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coronal flagellate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입금 편모 중류, 참 이상하죠 발음이요. 입금 편모 중류로 번역이 되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동물체에 가장 근접해 있는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당연히 다세포성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후편모류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설명되는 것은 편모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세포성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따로따로 개개인적인 코아노플라젤레이트가 모여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모여서 거대한 다세포성의, 즉 자기의 역할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분화작용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선 각각의 세포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예가 캐드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는 저랑 아마 그 조직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나왔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캐드히린이라고 하는 건 calcium dependent, 칼슘에 의존적인 adherent. 어디시전이 뭐죠? 어디시전이 부착이죠. 그러면 칼슘에 의존적인 adherin이라고 하는 거를 약자로 따서 칼슘에 의존적인 애들이다라고 해서 요만큼 딴 거죠. cadherin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세포와 세포를 부착시켜줄 때 쓰여지게 되는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똑딱이못 아시죠? 똑딱이못을 가지고 어떠한 두 개의 험각 같은 거를 부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한 구조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세포체가 다세포로 변질이 되어질 수 있게끔, 변모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캐드히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다시 또 등장해요. 그런 다음에 애니멀, 동물체로 진화가 되어지게 되고, 동물 중에서 가장 하등한 게 스펀지라고 하는 해면입니다. 이 해면들도 위에 나와 있는 입금 편모축륜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flagellar라고 하는 편모가 있고요. 안쪽에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 세운 것처럼 깔때기 모양의 세포들이 앞에 존재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코어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 코어노사이트가 이러한 스펀지 안쪽을 이렇게 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스펀지고요. 저희가 아마 여러분 스펀지가 가장 하등한 동물체이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시는 건 스펀지밥 아세요? 애니메이션? 네, 어딘가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모렇게 생긴 거. 스펀지밥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그렇죠. 이렇게 생긴 뭐 스펀지밥 이렇게 나와가지고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스펀지밥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가 가장 하등한 동물체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스펀지밥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만드신 분이 아마 해양 생물학자이실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가 가장 하등한 동물체라는 거에 착안해서 만든 거였는데, 애니메이션이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여기 스펀지밥이, 저도 자세하게 본 건 아닌데 애완동물을 키워요. 그 애완동물이 달팽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냐, 박테리아가 사람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수준이죠. 가장 하등한 동물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달팽이를 애완동물로 키운다? 애니메이션적인 상상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스펀지도 여기는 입금 편모축류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의 여러 가지 생물체, 자포동물이라든지 극피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뭘 설명해 주긴, 옆에는 저희가 다세포적인 기원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세포가 되려고 하면 세포와 세포가 붙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캐드히린, calcium dependent adherin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단백질들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나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특이하게 공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염기 서열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입금 편모충류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세포적인 기원들을 갖다가 입금 편모충류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도메인을 갖다가 저희가 CCD라고 합니다. 이게 동물체에서만 발견이 된대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독특한 구조죠. CCD는 별거 아니에요. Cadherin Coding 도메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CD라고 하고 이러한 도메인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는 게 동물체들이 어떤 다세포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들이 공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원 설명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얘들이 이러한 동물체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여기 여러 가지 지질 시대를 갖다가 몇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신원생대라고 해서 니오 플라티오조익 에라라고 해서 신원생대라고 하고 약 10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7억 년 전쯤이니까 어느 시대쯤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체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이런 화석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나와 있던 이 화석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에디아카라 바이오타라고 합니다. 아마 에디아카라 생물상 또는 에디아카라 지층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떤 생물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요. 거기에 퇴적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화석류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고 보통 어느 시기를 얘기하느냐 이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시기는 요 시기 사이예요. 그러니까 6억 3천만 년에서 5억 2천만 년 정도까지 의 시기에 어느 시기를 에디아카라라고 얘기하고 그 시기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많이 알고 있는 방사상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퍼져 있는 그런 생물체들의 지층도 발견이 되고요. 또는 몸에 체절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알고 있는 지렁이도 비슷한 형태인데 몸에 바디 세그먼트라고 하는 체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생물체 화석들도 발견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 시기에는 동물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피식과 포식, 즉 먹히고 먹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 여기 옆에 소개해드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생물체는 이렇게 삼각 뿔이 연속돼서 연결된 그러한 생물체입니다. 그리고 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죠. 이걸 갖다가 저희가 클라우디나 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클라우디나의 어느 부분을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러면 얘를 누가 잡아먹은 거죠. 얘를 갖다가 누가 송곳으로 뚫었든지 아니면 송곳니로 뚫었든지 해서 얘를 잡아먹기 위해서 송곳니를 갖다가 발달시킨 얘의 포식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식과 피식 관계도 성립이 되어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에디아카라 바이오타, 에디아카라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Paleogenic Era라고 해서 고생대의 지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고생대의 지층에서는 보통 약 5억 4천만 년에서 2억 죄송합니다. 여기는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있게 되고 거기에 첫 번째 시기를 갖다가 저희가 캄브리아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캄브리아기는 보통 초기이니까 5억 4천만 년에서 4억 3천만 년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약 1,000만 년 정도 되어지는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아주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급속하게 발달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요. 캄브리아기
폭발적인 증가다라고 하고 이런 캄브리아계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능하게 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보셨던 Prey and Predator, 피식과 포식의 관계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잡아먹는 애의 입장에서는 잘 잡기 위해서 발전이 될 거고요. 잡아먹히는 놈 입장에서는 도망가기 위해서 그 구조가 다양해지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생물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상에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 헉스진이라고 하거든요. 호메오박스진이라고 해서 이게 발달 과정에 아주 중요한 조절 유전자로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캄브리아 시기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얘는 상상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캐나다에 있는 지역이죠. 그 캐나다에 있는 지역에 버제스 쉘이라고 해서 버제스 퇴적암층에서 여러 가지 화석들이 아주 동시에 발견이 된 것들을 갖다가 묘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체는 제가 하나 정도만 소개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얘가 지금 보면 여기에 뭔가 잡기 위한 다리 같은 게 있어요. 안에 둥그런 입 같은 거를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노말로 캐리스로 부르게 되고 이러한 것들도 있게 되고 여기에 보시는 이러한 생물체들도 약간 절지동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hallucigenia 라고 하고 이런 절정물 같은 게 기어 있는 것들도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 잡아먹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는 게 캄브리아식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생물체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메소익 에라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대 시대고요. 이 중생대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2억 5천만 년부터 그쵸? 6,5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아마 주라기 공원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다이너소어 공룡들이 살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6,500만 년 이후를 저희가 세노조이크이라고 하고 이 시기를 신생대라고 번역을 하고 신생대는 우리가 아시는 그렇습니다. 저희와 같은 매머, 표유류나 다양한 인섹트, 곤충류들의 그 분기상의 즉 다양화가 완성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동물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렇다면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복잡한 몸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죠. 그래서 동물의 체계는 여기에 어떤 body plan, 체제라고 하는데 몸을 구성하는 어떤 시스템,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건 저희의 몸은 상당히 대칭적입니다. radial symmetry라고 해서 방사상의 대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사상의 대칭은 이게 옆에 보는 게 화분인데요. 여러분 화분 아시죠? 꼭 키우시는 분들은 이 화분 같은 대칭의 구조입니다. 얘는 사실은 뭐와 뭐만 있느냐? 위 부분을 저희가 anterior 이라고 하고요. 밑에를 posterior 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부와 하부만 있어요. 좌우 있나요? 없어요. 앞, 뒤 있나요? 없어요. 위와 밑으로만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축을 따라서 모든 면으로 다 펼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사상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사상 대칭을 가지고 있는 동물체들은 이 동물체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말미잘 얘기하는 건데요. 말미잘은 이러한 방사상 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만 있고 좌우 앞뒤가 없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고착성 생활을 합니다. 고착성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붙어 산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칭성이 거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고착성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몸의 좌우나 등, 배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사상 대칭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보통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친구들은 bilateral, 즉 양쪽의 측면으로, bi면 두 개고요. laterally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측면으로 가지고 있는 이 대칭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삽입 표현이 되어 있네요. 삽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 삽은 앞, 뒤 여기 쓸게요. anterior 앞에 그 뒤쪽에 posterior 뒤쪽에 나와지고요. 또 색깔 좀 달리 할게요. 뭐도 나와지느냐? 등,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등이라고 한다. 여기 등을 도선이라고 불러요. 등 쪽. DOR입니다. 등 쪽. 배 쪽을요. ventral. 배 쪽이라고 하죠. 또 좌우도 나눕니다. right and left. 축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축으로 갔다가 다 나눠지는 것들이 앞뒤로 보든 좌우로 보든 또는요 등배로 보든 대칭을 띠고 있는 걸 제가 bilateral symmetry라고 해서 이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아까 lateral symmetry는 부착성이라고 그랬죠. 얘들은요 아주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 대부분은 이러한 어떠한 명령을 갖다가 정보를 분석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중추신경계가 전부 다 어디 모여 있느냐? anterior, 앞쪽에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동물의 대칭성 중에 bilateral symmetry를 갖는 친구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조직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세포가 모이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조직들은 크게 4개의 타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가장 바깥쪽에 상피조제, 그 안에 connective tissue라고 하는 결합조제, 그 안에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조직, 그리고 그 안쪽에 어떠한 명령을 갖다가 빠르게 전달하는 신경조직, 그렇게 4가지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것도 동물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body cavity라고 하는 체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체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발생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가 크게 체강의 종류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체강이라고 하는 게 이 강이 몸에 빈 공간이에요. 구강, 입에 빈 공간, 비강, 코에 빈 공간을 강이라고 하고요. 얘들은 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강이 어딘지 말씀을 드릴게요. 몸을 덮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피부, 이거는 ectoderm, 외배엽에서 유래합니다. 가장 안쪽에 digestive tract이라고 하는 소화관은 endoderm, 내배엽에서 유래해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mesoderm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중배엽이 있죠. 이 중배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 다이제스트 트랙에 즉 소화관에 붙어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C-elomate, 체강이 진짜 있다. 그래서 이를 진, 체강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메소섬에 보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써드린 트라이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3배엽성의 동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배엽과 내배엽에 있고 그 사이에 메소섬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붙어 있게 되고요. 그 사이에 실럼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죠. 진짜 체강이 있네요. 그러니까 진체강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이거 누구예요? 지렁이입니다. earthworm도 진체강이죠. 밑에는 저희가 선충이라고 하는 약간 기생충 같은 것들이고요. 이런 선충 같은 경우에는 pseudostylomate라고 합니다. pseudo가 가짜예요. 가짜.
기능은 있습니다만 형태가 그렇게 완벽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한 번 더 하죠. 바깥쪽에는 외배엽에서 나온 거. 가장 안쪽에 소화관은 내배엽. 그 사이에 메소더름이라고 하는 중배엽이 있게 되는데 이 중배엽성인 기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엔도엑토덤에서 나온 바디 커버링과 거의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채강이 동그랗게 둥글게 나와져 있는 형태로 아예 여기에 나와 있는 엔도덤에서 나온 다이제스트랙과 나머지 걸 분리시켜주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pseudocelom이라고 해서 가짜 채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위채강이라고 하죠. 채강이 가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가장 밑에는 planarian, planaria 보여주고 있고요. 이 planaria는 영어에서 A가 앞에 있으면 뭐죠? no라 뜻이죠. 그래서 acellomate라고 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채강이 없다라고 해서 무채강류라고 하죠. 진짜 채강이 없을까요? 예, 없어요. 가장 바깥쪽에 엑토덤에선 바디 커버링, 몸 싸고 있는 겉에 표면. 가장 안쪽에요, 소와 간이 있죠. 이 메소더덤에서 나온 애들이 어떤 장기의 형태로 탁탁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플루이드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간에 방금 전에 위에서 봤었던 이러한 빈 공간 절대 못 찾거든요. 없어요. 빈 공간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물로.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해요? 채강이 없다라고 해서 무채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배엽성 동물들은 채강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vertebrate, 즉 채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쪽에서 배 발생 과정을 배웠는데요. 그 배의 발생 과정에 따라서 선구동물, 후구동물, 그러니까 프로토스톰이라고 프로토가 앞이란 뜻이죠. 스톰이 구멍이거든요. 구멍이 앞에 있다. 듀트로스톰, 듀트로가 두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구멍, 이거 갖다가 저희가 후구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블라스툴러라고 하는 포배에서 게스트롤레이션이라고 하는 낭배 형성 과정에서 블라스토포라고 하는 이걸 갖다 원구라고 하거든요. 이 블라스토포라고 하는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아르켄트론이라고 하는 원장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결국은 얘들이 쫙 이어지면서 뭐가 되어지느냐, 구멍을 두 개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뚫렸던 지역, 이게 최초로 뚫렸던 지역이고요. 원구라고 했던 게 있었던 지역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뚫린 지역이 여기 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탁 뚫은 거죠. 몸을요. 그때 뚫었을 때 처음에 뚫렸던 곳이 mouth, 입이 되면 얘가 뭐예요? 아, 입이 먼저 뚫렸구나. 구가 입이거든요. 먼저 뚫렸다 그래서 선구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뚫렸던 게 블라스토포 원구인데 나중에 뚫린 지역이 입이 되는 게 두 번째 뚫린 구멍이 입이 된다라고 해서 후구동물이라고 하죠. 이런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은 쉽게 비교하시자면 저희는 어딜까요? 저희는 후구동물입니다. 입 근처에 누가 있어요? 머리가 있죠. 그러면 발생 과정상으로 뒤에 뚫렸다는 얘기가 좀 더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신경계통이 조금 더 발달된 게, 진화상으로 조금 더 발달된 게, 발생상으로 조금 더 발달된 게 듀테로스톰이라고 하는 후구동물이라고 하고, 저희는 컬러데이트라고 하는 척삭동물문 중에 척추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듀테로스톰이라고 하는 후구동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구와 후구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순구동물과 후구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져 있는 클리비지, 나날 단계를 아까 말씀드린 터티퍼턴시, 전 형성링이 남아있는 8개의 단계까지 놓고 봤을 때 선구동물은 조금 원시적이어서 나선형의 난화를 하게 됩니다.
나선형의 나날이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나날이 일어나면 여기가 갈라진 틈이 있죠. 위에 거랑 제가 색깔 달리 할게요. 밑에 거랑 맞나요? 안 만나. 비스듬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럴, 비스듬하게 나날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날이 되어지게 되면 determinate, 결정적인 나날이라고 해서 나날이 탁탁탁 되면서 그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이 빨리 결정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후구동물 같은 경우에는 radial, 방사상의 나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있는 나날과 밑에 있는 나날면이 딱 만나죠. 방사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indeterminate,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의 운명이 이후에 나중에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제가 보시겠지만 이런 게 프로토스톰이라고 하는 조금 더 하등한 게 몰러스크, 연체동물이나 annelid, 환영동물이 여기에 속하고요. 척삭동물이나 이카리노덤이라고 하는 이 극피동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후구동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선구동물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토포로에서 이렇게 함입이 일어나서 만들어질 때 외배엽, 내배엽이 있고 중배엽이 있죠. 이 중배엽이 딱딱하게 생겨지게 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solid mass, 즉 아주 딱딱한 중배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 실럼이라고 하는 채광이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후구동물은 아케트론이라고 하는 원장이라고 하였죠. 이런 원장이 이 윗부분에 살짝 꼬여요. 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럼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게 후구동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뚫린 구멍이 잎이 된다, 선구동물. 두 번째 뚫린 잎, 두 번째로 뚫린 게 잎이 된다. 이게 후구동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선구동물, 후구동물이라고 하는 게 발생 과정에서 잎이 먼저 생기느냐, 나중에 생기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은 이러한 동물의 분자생물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계통을 나눠보다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러한 동물 문을 나눌 때 15개의 문으로 나눕니다. 그 15개의 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져 있고요.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와져 있을 때 어떻게 나눠지는지 볼게요. 크게 이런 거 먼저 보죠. 메타조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후생동물을 얘기합니다. 후 편모로부터 나왔고요. 후생동물이고 유라고 하는 게 투였죠. 그럼 얘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진정 후생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ilateral이라고 하는 게 아까 봤었던 좌우 대칭을 같은 걸 bilateral이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bilateral의 좌우 대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좌우 대칭을 갖는 거가 다시 세 개로 나눠져요. Deuterostormia, 아까 Deuterostorm이라고 하는 게 후구동물이었죠. 그래서 이게 후구동물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로포드로커즈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촉수가 찌르는 거, 담균류라고 합니다. 담균동물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눠지고요. 그 밑에 엑다이소조아라고 하는 게 이게 탈피예요. 즉 우리가 아까 봤었던 변태, 즉 탈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동물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15개의 문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포가 모인 게 조직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해면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해면동물이 스펀지고요. 얘를 갖다가 포리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포리페라가 해면동물이고 이 해면동물은 어느 수준까지밖에 발달이 안 되느냐? 세포 수준까지밖에 발달이
안 된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부터가 유메토조와 진정 후생동물이고 여기서부터 티슈,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테너포라라고 하는 얘를 유줄동물이라고 합니다. 유줄동물은 뭐냐면 저희 해파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줄동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이거 우리 히드라라고 하거든요. 얘가 어떤 침을 가지고 쏜다라고 제가 자포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후구동물이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예요. 후구동물이 이제 처음에 뭐로 나눠지느냐 그렇습니다. 아쿠엘라라고 해서 실럼이라고 하는 게 없는 동물을 이야기하고 이게 무채강 동물이죠. 채강이 없는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카이너더마타라고 해서 얘가 불가사리인데요. 극피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코르데이트, 이게 척삭동물이고 이 척삭동물에서 척추동물, 저희 같은 게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촉수담균류에는 누가 속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플라티헬미데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얘를 갖다가 편형동물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플라네리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루시페라라고 하는 게 유형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액토프록다라고 하는데 액토라고 하는 게 바깥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외항동물이라고 합니다. 뭔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키오포다라고 합니다. 이 브라키오포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족동물이라고 합니다. 위에 써야 되는군요. 완족이라고 하죠. 밑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요. 몰러스크, 연체동물이라고 하고요. 이거 완족입니다. 이 밑에 나온 거 연체동물이죠. 몰러스크. 그 다음에 애널리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영동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에 속해요? 촉수담균 동물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개가 변태를 하는, 즉 탈피동물이라고 하는데 네마토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로포드라고 하는 절지동물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닷가재, 바다개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동물들을 쭉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굉장히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Common ancestor, 공통적인 조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세포에서 조직에서 기관, 그원으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펀지라고 하는 해면 동물이 다른 모든 동물들의 기저동물이 되어져서 가장 하등한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유메타조아, 여기부터죠. 유메타조아라고 하는 진정 후생 동물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기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의 문들은 대부분 어디 속해요? 바이오레터리아 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 한번 얘 다 쓰고 할게요. 얘들은 세 개의 메이저한 클레이드가 있고 여기 바이오레터리 보신 것처럼 촉수담균류 전도 있고요. 후구동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피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걸 잠깐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메타조아 중에서 유줄동물과 자포동물은 기본적으로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금 더 하등한 동물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특성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고요.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선구동물입니다. 나머지부터는 다 뭐예요? 후구동물에 속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저희는 이번 챕터 32에서 동물체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물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종속 영향을 하게 되는 다세포성의 진핵이겠죠. 진핵생물들로부터 나타난 친구들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nutrition, 즉 영양을 섭취하는 방식에 의해서 nutrient, 영양분 섭취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타가 영양 방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포의 구조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고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ECM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 부분에 콜라겐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파이버가 섬유질이 존재하면서 자신의 뭉체를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reproduction, 생식하는 방식이 특이하고요. 그 과정 단에서 development, 즉 발생되는 과정이 특이해서 그거에 따라서 블라스툴라라고 하는 포배, 게스트룰라라고 하는 낭배, 그 사이에 블라스토포라, 원구들이 들어가면서 2배엽이냐 3배엽이냐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 5억 년 이상부터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배우면서 저희가 맞아요. 에디아카라 생물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동물체들이 있었고 심지어 피식과 포식의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초반이 캄브리아기거든요. 그래서 Cambrian explosion에 의해서 캄브리아기에 아주 많은 생물체들이 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봤었어요. 그 원인은 아까 세 가지를 제가 적어드렸었는데 첫 번째,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올라갔어요.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된 헉스진이라는 것들의 발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난 피식 포식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특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symmetry,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발생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프로토스톰이라고 하는 선구동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반면에 뉴트로스톰이라고 하는 후구동물도 만들 수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얘들이 이배엽성 바이플로블라스트냐 또는 트라이플로블라스트냐, 즉 3배엽성 동물이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었던 건 그렇습니다. 동물의 다양성으로서 처음에 나왔었던 동물들을 저희가 전부 다 후생동물, 메타조아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를 지나서 조직 수준을 갖는 거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진정 메타조아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 다음부터는 bilateral, 좌우의 대칭성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출현이 되어져서 이 좌우 대칭을 갖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문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후구동물 분기군, 그 다음에 촉수담균류로에 속하는 분기군, 마지막으로 탈피하는 것들로 나눠지게 되겠고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15개의 문으로 나눠지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동물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였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잘 하셔야만이 뒤에 나와 있는 약 5개에서 6개 정도의 챕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꼭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바이올로지 클라스비 패트릭이었습니다. 다음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